중급 2권 1과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곤 해요. 들어봅시다. 도민고 씨, 왜 그렇게 눈이 빨개요? 무척 피곤한가 봐요. 네, 요즘 계속 야근을 했거든요.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저도 회사 일이 많지만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곤 해요. 그래요? 어떤 운동을 하는데요?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운동이 건강에 좋은 줄 알면서도 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네요. 하루에 30분도 운동을 못할 만큼 바빠요? 건강 달리기 같은 운동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건강 달리기요? 그게 뭔데요? 조깅 알죠? 조깅을 한국말로 건강 달리기라고 해요. 도민고 씨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볼래요?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은정 씨처럼 저도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도민고 씨, 왜 그렇게 눈이 빨개요? 무척 피곤한가 봐요. 네, 요즘 계속 야근을 했거든요.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저도 회사 일이 많지만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곤 해요. 그래요? 어떤 운동을 하는데요?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운동이 건강에 좋은 줄 알면서도 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네요. 하루에 30분도 운동을 못할 만큼 바빠요? 건강 달리기 같은 운동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건강 달리기요? 그게 뭔데요? 조깅 알죠? 조깅을 한국말로 건강 달리기라고 해요. 도민고 씨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볼래요?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은정 씨처럼 저도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2과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갈까요? 들어봅시다. 야,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민수 씨,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갈까요? 유리 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밥부터 먹고 생각하죠? 좋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민수 씨 가족은 스트레스를 보통 어떻게 풀어요? 우리 집은 대가족이라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얘기해야겠네요.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하시기도 하고 붓글씨를 쓰시기도 해요. 할머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다른 가족은요? 부모님은 동네를 산책하시기도 하고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시기도 해요. 또 남동생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나도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영화를 더 좋아해요. 정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군요. 그럼 유리 씨 가족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데요? 우리 집은 민수 씨 집과 달리 핵가족이라서 다 같이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해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야,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민수 씨,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갈까요? 유리 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밥부터 먹고 생각하죠? 좋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민수 씨 가족은 스트레스를 보통 어떻게 풀어요? 우리 집은 대가족이라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얘기해야겠네요.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하시기도 하고 붓글씨를 쓰시기도 해요. 할머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다른 가족은요? 부모님은 동네를 산책하시기도 하고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시기도 해요. 또 남동생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나도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영화를 더 좋아해요. 정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군요. 그럼 유리 씨 가족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데요? 우리 집은 민수 씨 집과 달리 핵가족이라서 다 같이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해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3과 고향에 돌아가도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들어봅시다.
도민고, 열이 많이 나는데 약은 먹은 거야? 아니, 약은 고사하고 물도 못 마셨어. 잠 좀 자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추워. 근데 왜 몸살이 난 거야?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중요한 보고서가 있었어. 그래서 지난주부터 무리를 하는 바람에 몸살이 난 것 같아. 열이 아까보다 더 많이 나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에 가자. 민수야, 고마워. 내 덕분에 좀 괜찮아졌어. 아니야. 지난번엔 너도 날 병원에 데리고 갔던 적이 있잖아. 아플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그래. 유학 생활을 할 때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민수야, 난 고향에 돌아가도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도민고, 열이 많이 나는데 약은 먹은 거야? 아니, 약은 고사하고 물도 못 마셨어. 잠 좀 자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추워. 근데 왜 몸살이 난 거야?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중요한 보고서가 있었어. 그래서 지난주부터 무리를 하는 바람에 몸살이 난 것 같아. 열이 아까보다 더 많이 나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에 가자. 민수야, 고마워. 내 덕분에 좀 괜찮아졌어. 아니야. 지난번엔 너도 날 병원에 데리고 갔던 적이 있잖아. 아플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그래. 유학 생활을 할 때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민수야, 난 고향에 돌아가도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듣고 말해봅시다. 몇 년 전 한국과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았던 한 댄스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깨어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자신이 중증 장애인이 되어 보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더 심한 좌절을 겪었고 죽음까지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 전에 같은 댄스팀에서 활동했던 친구가 자신도 가수 활동을 포기하고 같이 휠체어를 타면서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 덕분에 그는 다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친구의 진정한 우정과 아내의 따뜻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사과. 혹시 물에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들어봅시다. 여보세요?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죠? 휴대전화 액정 화면이 갑자기 나가서 아주 답답해요. 혹시 물에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목욕하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욕할 때 전화를 하면 전화기에 물이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배터리를 빼놓은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보세요. 그래도 전원이 안 들어오면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제 전화는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리비를 내야 돼요? 구입한 지 1년이 안 된 제품 중에서 자체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수리해드려요. 하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고장난 것은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지고 갈게요. 여보세요?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죠? 휴대전화 액정 화면이 갑자기 나가서 아주 답답해요. 혹시 물에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목욕하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욕할 때 전화를 하면 전화기에 물이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배터리를 빼놓은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보세요. 그래도 전원이 안 들어오면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제 전화는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리비를 내야 돼요? 구입한 지 1년이 안 된 제품 중에서 자체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수리해드려요. 하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고장난 것은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지고 갈게요.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3.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까마귀.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그 고기를 보고 먹고 싶었습니다. 여우는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우는 까마귀에게 까마귀야, 내 목소리는 아주 아름다워. 나는 내 노래가 정말 듣고 싶어. 제발 한 곡만 불러줘. 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수처럼 노래를 멋지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입을 열자마자 입에서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얼른 고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물고 가면서 까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과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들어봅시다. 김 과장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더 멋있어 보여요. 은정 씨도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더 예뻐 보여요. 어머, 정말요? 과장님 칭찬 덕분에 오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 씨는 얼굴도 예쁜데다가 친절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 그만 태우세요.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씩 맛있게 타드릴게요. 우와, 앞으로는 매일매일 칭찬해야겠어요. 그래요. 날마다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사무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칭찬받는 건 좋아하는데 반해 칭찬하는 것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부터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김 과장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더 멋있어 보여요. 은정 씨도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더 예뻐 보여요. 어머, 정말요? 과장님 칭찬 덕분에 오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 씨는 얼굴도 예쁜데다가 친절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 그만 태우세요.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씩 맛있게 타드릴게요. 우와, 앞으로는 매일매일 칭찬해야겠어요. 그래요. 날마다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사무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칭찬받는 건 좋아하는데 반해 칭찬하는 것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부터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듣고 말해봅시다. 오늘은 쌀쌀한 데다가 바람까지 부는 초겨울 날씨였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다. 날씨도 춥고 늦어서 정신없이 지하철로 뛰어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 할아버지는 얇은 옷을 입고 덜덜 떨면서 지하철역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기침까지 심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는 그 할아버지에게 관심도 없는 모양이었다. 나도 바빠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냥 갈 수 없었다. 마침 가진 돈이 없어서 내 목에 두른 목도리를 풀어 할아버지의 목에 감아드렸다. 그리고 내가 손에 장갑까지 끼워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아주 고마워하셨다. 내가 한 일은 아주 작은데 반해 할아버지가 무척 고마워하셔서 오히려 내가 더 기뻤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마음은 아주 따뜻한 아침이었다. 6과. 어떤 음악을 즐겨 들어요? 들어봅시다. 유리 씨, 이 음악 들어본 적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곡명은 잘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럼 유리 씨는 어떤 음악을 즐겨 들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보다는 록 음악을 즐겨 들어요.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소한테서 나온 우유의 양이 더 많고 맛도 좋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병원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좋다고 해서 약과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해요. 그 결과 약으로만 치료한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대요. 민수 씨, 그럼 제 불면증도 클래식 음악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저도 이번 기회에 클래식 음악과 친해져야겠어요. 유리 씨, 이 음악 들어본 적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곡명은 잘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럼 유리 씨는 어떤 음악을 즐겨 들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보다는 록 음악을 즐겨 들어요.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소한테서 나온 우유의 양이 더 많고 맛도 좋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병원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좋다고 해서 약과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해요. 그 결과 약으로만 치료한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대요. 민수 씨, 그럼 제 불면증도 클래식 음악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저도 이번 기회에 클래식 음악과 친해져야겠어요. 7과. 세탁기 전원 좀 눌러주고 갈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네, 오늘 제가 회사 일이 많아서 좀 늦을 것 같은데 당신은 오늘도 밤 근무죠? 그래요. 벌써 5시네. 시간이 없어서 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나가야겠어요. 미안해요, 여보. 참, 어제 당신이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출근했잖아요. 오늘은 꼭 닫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빨래를 하려다가 바빠서 그냥 출근했어요. 세탁기 전원 좀 눌러주고 갈래요? 알았어요. 세제를 넣고 전원을 누르기만 하면 되죠? 네, 빨래를 넣는 건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할게요. 당신은 회사 일도 많은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까 고생이 많네요. 아니에요. 밤에 근무하는 당신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죠. 여보, 그럼 일 잘하고 조심해서 와요. 그만 끊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네, 오늘 제가 회사 일이 많아서 좀 늦을 것 같은데 당신은 오늘도 밤 근무죠? 그래요. 벌써 5시네. 시간이 없어서 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나가야겠어요. 미안해요, 여보. 참, 어제 당신이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출근했잖아요. 오늘은 꼭 닫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빨래를 하려다가 바빠서 그냥 출근했어요. 세탁기 전원 좀 눌러주고 갈래요? 알았어요. 세제를 넣고 전원을 누르기만 하면 되죠? 네, 빨래를 넣는 건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할게요. 당신은 회사 일도 많은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까 고생이 많네요. 아니에요. 밤에 근무하는 당신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죠. 여보, 그럼 일 잘하고 조심해서 와요. 그만 끊어요. 8과.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로 했어요. 들어봅시다. 유리 씨,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생활 문화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선생님께서 한 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언어는 물론 그 나라의 문화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로 했어요. 참, 민수 씨, 오늘 아침 신문에 일본 여성에 대한 기사가 실려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요?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인데요. 10년간 중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간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 한국은 옛날에 비해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은 편인데 외국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군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일본에 있었을 때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고 후회했어요. 유리 씨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겠어요. 유리 씨,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생활 문화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선생님께서 한 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언어는 물론 그 나라의 문화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로 했어요. 참, 민수 씨, 오늘 아침 신문에 일본 여성에 대한 기사가 실려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요?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인데요. 10년간 중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간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 한국은 옛날에 비해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은 편인데 외국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군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일본에 있었을 때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고 후회했어요. 유리 씨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겠어요.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4. 청개구리 이야기. 연못 속에 청개구리 모자가 살았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무척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개구리가 말을 하면 반대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에게 앉으라고 하면 서고 들어오라고 하면 나갔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매일매일 화도 나고 속도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개구리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연못 근처에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덤을 연못에서 멀리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반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들 개구리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꼭 유언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